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위상미술 전공 수업을 듣고 서울 중등임용고시에 최종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합격 수기를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1차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월별 계획표를 세우고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으며 또 효율적인 암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모의고사를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차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1교시에는 교육학 20점을 60분 동안 풀고 또 2, 3교시에는 전공 A와 B를 각각 90분씩 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배점이 교육학보다 한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세부 영역들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여야 1차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성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재수에서 합격한 케이스고 2년 동안 거의 노량진 직강을 올인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수 때는 교육학은 17.33, 전공은 50점을 맞아서 67.33으로 1차에서 서울 지역이 안 됐었는데 재수에서는 제가 1차 시험을 교육학을 19.67 그리고 전공을 57점을 받아서 총 76.67로 컷에서 9.34 높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점수는 실기는 21.33, 지도화는 9.83, 그리고 실연은 17점, 그리고 면접을 39.2점을 받아서 164점 정도로 최종에서 12.3점 정도 높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수에서 이제 재수에서 성적 변화를 보면은 한 10점 정도 높이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었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 제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었고 또 1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점은 무엇인지를 떠올려 가면서 다시 준비를 했었어요. 재수를 시작할 때 제가 맥락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어서 상반기에는 정말 많은 양을 풍부하고 또 다양하게 습득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하반기에 줄여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상반기 계획도 세우고 하반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초수와 재수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수 때는 연간 쌤팩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일반 이론 강의를 들었고 그 1, 2월 달에는 그 방대한 전 영역을 다 배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만을 배우기 때문에 목차화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교육론을 배울 때 그 미술교육론에 해당하는 전 영역을 구조화를 해서 목차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술교육론뿐만 아니라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표현 파트 등 전 범위를 목차화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3, 4월 심화 이론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서가 어느 정도 숙지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서의 내용을 계속 추가하면서 목차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 6월이 되면 이제 교과서 심층 분석반이 있어요. 그리고 서술형 첨삭 그리고 기출 분석반이 있는데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5, 6월 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또 성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이 시험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또 기출을 분석하다 보니 출제 경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출제 빈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또 교과서를 통해서 다양한 도판들을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면서 그간 쌓아왔던 구조화된 어떤 목차라든지 요약집들을 들고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기출을 익히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7, 8월이 되면 이제 영역별로 문제풀이 반을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첫째 주는 미술교육론, 둘째 주는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서 상반기에 해놨던 그 목차표를 가지고 매주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7, 8월에 추가로 더 성적을 높이고 싶어서 위상쌤께 상담을 요청했었는데 위상쌤도 그렇고 장쌤도 그렇고 이 시기에 기본 이론을 계속 반복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 이론을 인강으로 끊고 배속을 높이든 어떻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게 또 내가 잘하는 영역 말고 못하는 영역만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게 꼼꼼한 암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제 9, 10월이 되면 또 성적이 오르지 않기도 하고 막막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또 상담을 드렸더니 심화 강의를 또 반복해서 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실제로 이 반복해서 듣는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하루를 이제 온전히 내 공부를 해야 하는데 좀 많이 지치고 불안하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전에는 내가 부족했던 심화 강의, 심화는 또 3, 4월, 또 기본은 1, 2월에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그때의 열정을 또 다시 느끼면서 복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 10월에는 심화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복습을 했고 주 단위의 영역을 회독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부를 다 복습하시면 됩니다. 또 쓰기 공부도 많이 하시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2차도 학원에서 3670 만점 첨삭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바로 1차 끝나고 2차 반을 들으시면 스터디도 구하고 또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재수 때는 이렇게 다져왔던 초수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화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N수생 쌤팩을 수강했는데 우선은 1, 2월은 기본 이론 듣는 것 대신에 휴식을 좀 취하면서 필독서를 읽었어요. 필독서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부족했던 맥락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장쌤이나 위상쌤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어떻게 추가할 수 있는지 또 맥락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노트 필기를 해가면서 좀 알맹이들을 많이 채워나가면서 풍부하게 제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 4월 심화이론 강의를 들을 때는 필독서에 이해된 맥락을 바탕으로 심화이론과 기본서 책을 다시 복습을 했고 제가 만들어놨던 그 목차화됐던 내용에서 계속 추가를 했습니다. 또 5, 6월 첨삭 기출 분석 반만 들었었는데 이때는 매주 문제풀이를 직강을 나가서 성실하게 참여를 하고 나만의 요약집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해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에도 똑같이 그 요약집을 보면서 암기를 시작했고 9, 10월에도 이제 첨삭 모의평가 반을 들었는데 이때 저는 이 기본 이론을 이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10월 달까지 기본 이론을 다시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모의고사 성적을 상위권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 계획표를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8월에서 10월 때 공부했던 계획표인데 이거를 이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듣는 시간은 월화 빼놓고 그 이제 월화는 미술교육론, 수요일은 서양미술사, 목요일은 동양미술사를 할 수 있도록 짜놨는데 하루에 한 영역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8월에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만약에 내용이 길어진다 하면은 일주일 내내 한 영역을 본 적도 있을 정도로 융통성 있게 계획을 지켜나간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1시간 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방향을 잃어가고 있을 때 계획표를 보면 내가 원래 이 시간에는 이 공부를 하려고 했었지 라는 이런 좀 반성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월별 계획표는 꼭 작성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0월에서 11월 또 공부 계획표를 세웠었는데 그 이제 아침 오전에는 매주 문제풀이를 혼자서 스터디 카페 가든 집에서 하든 꼭 문제풀이를 했고 그 밑에는 똑같이 이제 계획표에 맞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계획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맥락이 중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나누어서 시간대를 분배를 했는데 맥락이 중요한 미술교육론,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는 하루 이어서 공부를 했고 맥락 없이도 외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과정은 아침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 또 이동 시간, 또 샤워 시간, 뭐 이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이 중요한 것과 맥락 없이 외울 수 있는 영역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미술교육론, 서양미술사, 동양미술사의 그 배점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배점이 높은 영역을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를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선택을 해야겠죠. 강의를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쓰면서 하는 공부, 그리고 타이핑하는 공부, 그리고 함께 외우는 인출 스터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했는데, 먼저 쓰면서 하는 공부는 필기를 자기가 다시 해보면서 연습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도 실제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타이핑하여 정리하는 공부는 시간을 절약하거나 표로 만들어서 외우거나 아니면 내가 몰랐던 도판을 첨부하거나 아니면은 단장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다단을 나누어서 A4를 접어서 또 외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활용을 했고, 또 함께 외우는 인출 스터디는 네이버 밴드나 이런 걸 활용해서 백지 쓰기, 뭐 전화 스터디 등등을 활용해서 함께 공부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하는 공부 예시인데요. 저는 장쌤의 미교론 필기를 전부 다 손으로 계속 썼고, 뭐 위상쌤의 디자인사도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고, 서양미술사도 똑같이 판서를 정리했고, 표현에서 알려주시는 이제 특징들도 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에서 금속공예 기법 같은 거는 실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판화도 원리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꼭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요약집에 흔히 서브노트라고 하는 요약집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핑으로 정리하는 공부는 이렇게 구조화를 해서 미학 같은 경우에는 모방론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지 처음 시작과 끝을 정해서 구조화를 해보면 암기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출 같은 걸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표현 스터디는 이렇게 밴드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암기 방법에서는 제가 코팅된 종이를 붙여 샤워하는 곳에도 붙이고 타공을 뚫어서 들고 다니면서 붙였는데, 또 단장화를 해서 이렇게 다단을 나눠서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했고, 또 녹음 파일을 스스로 말하면서 외우고 다시 듣고 이걸 반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강아지가 그 간식을 물고 다시 놔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간식을 물고, 이런 방법을 공부에 적용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이 노트를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잠깐 보고 다시 놓고, 또 밥 먹고 나서 잠깐 보고 놓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짜투리 시간을 5분, 10분을 활용해서 하는 암기 방법을 활용해서 저는 교육과정을 정말 빠짐없이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갔어요. 그리고 이 방법뿐만 아니라 앞글자 청킹을 따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청킹 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200% 활용하기라고 했는데 왜 100%가 아니라 200%냐면, 저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첨삭을 해주시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시는 키워드 부분은 확실히 외우고, 부족했던 부분은 모범 답안과 비교를 하면서 다시 집에 가서 제 말로 제가 안 보고 다시 모범 답안에 가깝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과 닮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끝나서 집요하게 이제 질문도 했고, 장쌤께 모르는 것들은 계속 물어보고 또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통한 동기부여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꼭 몇 점을 넘기겠다, 나는 꼭 60점을 맞겠다. 저는 목표가 65점이었거든요. 불가능한 점수지만 저는 교육학 20점, 전공 65점을 맞겠다라는 거대한 그런 목표를 세우고 모의고사를 쳤어요. 근데 재수임에도 불구하고 7, 8월 첫 주에는 42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65점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 말했던 계획표, 월별 계획표를 8월부터 꼼꼼히 지켜나가고, 물고 뜯고 이렇게 뜯고 다니지만 물고 다시 놔두고 하는 그런 암기 방법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외워서 7, 8월 6주에는 56.8점, 그리고 7, 8월 8주에는 65.3점을 받아서 그 학원에서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등, 3등, 5등까지 꼭 내가 상위권에 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가 끝나면 합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주저 말고 자기 답안을 복기를 해서 상쌤이나 위상쌤께 첨삭을 받고 그러면은 알려주셔요. 바로 2차 준비를 해라. 그럼 이제 주저하지 않고 바로 2차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 나와서 3670 만점반에 들어와서 스터디를 구하고 또 스터디원들과 저는 했던 스터디인데 각자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지도안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는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고했던 교과서에서 스캠퍼를 제가 낸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 스캠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도안도 높은 점수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현 첨삭하던 내용인데요. 저는 판서 계획까지 꼼꼼하게 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도안을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안을 작성했다면 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순회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하면 좋은 점이 현직 교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첨삭을 해주셔요. 그래서 목소리 톤은 어떤지,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첨삭받았던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시험 하루 전날에 장쌤께 이제 문제를 보내드렸는데, 그때 피드백이 모든 별 학습과 개별 학습을 구분해라 라고 이제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마터면 이걸 놓칠 뻔했는데, 실제 그 다음날 시험에서 개별 학습과 모든 별 학습을 구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아주 정신 차리고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위상팀 미술의 장점을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먼저 팀 티칭이잖아요. 그래서 팀 티칭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월별 계획표를 세우고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의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력도 기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취지 파악을 정확히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상쌤과 장쌤 모두 칠판 판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또 반복해서 암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 출제 영역은 실제 기출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높은 편으로 문제를 출제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이질감 없이 학원 모의고사보다 좀 낮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서 시험을 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원 수업을 굉장히 간절하게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임하면 위상쌤과 장쌤 모두 아주 성실하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굉장히 열심히 첨삭을 해주시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직강에 나와서 자기가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에 나와서 또 학원 원장님과도 굉장히 이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원장님과도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가면서 학원에 이제 열정을 가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합격 수기를 마치겠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 스타일이나 취향에는 각자 다양한 취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합격 수기를 참고만 했고 그대로 따라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취향과 공부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라고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두렵고 막막하고 또 걱정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을 떠올리면서 자신감으로 승화시켜서 꼭 합격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